네,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진 강원도 산불. 일단 큰 불은 고성 쪽에서 잡혔다고 하니까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안심은 금물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그리고 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산불이 이렇게 커진 이유를 짚어보면서 강풍이 문제라고 계속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또 강풍 때문에 그리고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런 산불이 우려된다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직접 며칠 전부터 경고를 해주셨고 지금 강원도 강릉의 옥계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풍속이 거의 16m 이렇다 합니다. 이게 지금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후에 접어들면서보다 바람은 점점 전반적으로 그 평균풍은 약간 작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네. 아직도 국지적으로 바람이 좀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 네. 특히 순간 최대 풍속은 옥계 같은 경우는 한 16m, 그다음에 20m까지 산간 지역은 부는 곳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주불은 고성 쪽은 많이 다 커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람이 아직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다시 재진화할 수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임시주거시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오전에 청와대에서 위기관리센터 방문해서 직접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도착해서 이재민들을 위로한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기자, 지금 진화 작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지금 주불은 대부분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잔불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바람이 여전히 이제 평균 풍속의 경우는 5m 안팎까지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예. 여전히 순간 풍속만 보면 일부 지역에서 초속 10m 안팎까지 불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잔불로 인해서 또다시 또 재발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청의 경우는 심각 단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바람은 어느 정도로 강했습니까? 네, 어제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기록을 좀 살펴보면 예. 미시령에서 초속 35.6m의 강풍이 몰아쳤고요. 강릉 옥계 지역에 22m, 속초에서도 16.9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30m 정도면 거의 시속으로 따지면 100km에 달하는 빠른 속력에 해당하고요. 이 같은 강풍은 사실 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보통 초속 15m 이상이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고요. 초속 20m 이상이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또 작은 나무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 이상이면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미시령에서 기록된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신호등과 전신주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풍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바람이 강할 때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 확산 속도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도 5배 이상 더 크고요. 그러니까 네. 더 빨리 확산이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작은 불티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에서도 나타났지만 한 번에 2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후부터는 바람이 다소 약해지면서 내륙의 강풍주의보는 해제가 됐고 이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정오부터 강풍 경보가 주의보를 한 단계 정도 약화된 상황입니다. 네. 네, 주의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은 바람이 더 잦아드는 겁니까? 네, 앞으로 조금씩 더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까지는 여전히 순간 풍속의 경우 초속 10m 안팎까지 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20m 안팎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주불은 껐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야간에 접어들면서 만일 다시 재발화가 된다면 다시 진화 작업을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불이 더 이상 붙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이 불이 붙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 경계선에 대한 경계선이 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장 거죠.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미 불이 훑고 지나간 곳에서 잔불이 남아서 거기서 발화가 되면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나요? 덜합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쪽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 불이 붙어 들어오는 지역, 그쪽 지역부터 먼저 이런 어떤 가연물 같은 걸 좀 치우고요. 네. 그쪽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밤이 되면 조금 전에 출연하셨을 때 밤이 되면 바람이 통상 이제 잦아든다고 했잖아요. 이 계절에는. 네네.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봄철 바람은 저희들은 이제 기상학적으로 온도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도풍? 네네. 네. 낮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온도 차이에서 그 기본 기압 차이로 인해서 부는 바람에다가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전보다 오히려 오후가 약간 바람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밤에 접어들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풍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봄철의 특징이 낮에는 바람이 강해도 밤에 들어가면 바람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단 어제는 이제 기압계가 처음 생기면서 굉장히 기압경도 강했기 때문에 밤에도 이 바람이 강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압계 자체가 상당히 좀 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밤이 되면 바람은 좀 많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낮에는 바람이 좀 더 있고 밤에는 네네. 잦아들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현장에서 그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보통 바람이 강할 때는 불이 붙어 나가는 방향이 거의 일정합니다. 네. 옆으로 잘 번져나가질 않는데 그 네. 방향으로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쉽죠. 용이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이 붙은 지점에서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불이 붙은 지점은 굉장히 기압계가 좀 변화가 심합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그 상승 기류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압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불이라면 폭발하는 소리들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산불이 방향이 급속히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소방관들께서도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 나가니까 하고 하다가 의외로 오히려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 예측을 못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소방관들께서도 실제로 이 바람이 좀 약해질 때가 오히려 이 불을 끌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정혜영 아까- 기자, 네. 예.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달이 4월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4월은 1년 중 가장 이 건조한 시기에 해당하고 또 바람도 가장 이 강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뭐 동해안의 대형 산불의 경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역대 이 대형 산불의 기록을 살펴봐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1996년 고성 산불 그리고 2000년 동해안 산불 또 천연고찰 낙산사가 소실됐던 그리고 2005년 양양 산불 모두 이런 양간 지풍이 불었던 4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네. 해당합니다. 네. 참 이 4월에만 산불이 반복되는데 또 났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강우량이 한 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 주말에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강수량이 지금 5에서 이제 10m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특히 영동 지방은 이 비 양이 더 적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사실 비가 가장 많이 내려줘야 하는 이 동해안 지방은 이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좀 역부족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안 내리는 것보다 낫겠죠? 네, 당분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상황이 호전될 수 있지만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는 다시 건조함이 또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네. 기온이 네. 높아지면서 다시 또 산불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5에서 10mm면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봄철에 내리는 비의 양이 한 5mm 정도입니다. 흩뿌리는 정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동해안 지역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예상으로는 거의 1mm 내외 1mm. 정도 동해안 내. 네. 오히려 수도권이라든가 강원 영서라든가 충청 같은 데는 한 5에서 10mm 예.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동해안 쪽은 내리더라도 아주 적은 정도의 양이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안 오니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습해지니까 잔불이 잘 안 보여서 다 끈 줄 알았는데 또 주초에 다시 건조해지면은 살아날 가능성 이럴 우려도 그럴 있을까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이 와서 그 불을 갖다 다 꺼주지 않는 한 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비 소식이 이렇게 뭔가 진화 작업을 하는데 뭔가 기대를 하고 좀 안이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큰 불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가 건조한 날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의 눈이나 비가 몇 달 동안 계속 좀 적었던 건가요? 올해 1월서부터 지금까지 그 누적 강수량을 보면 평년에 40%가 안 됩니다. 평년의 40%. 네. 그럼 저희들이 기상학적으로 평년의 70% 이하를 가물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가뭄이 왔다. 근데 이건 지금 40%가 안 되니까 실제 동해안 지역 같은 건 굉장히 가물었고요. 두 번째는 이 높은 산은 눈이 좀 쌓여 있어야 하는데 네. 이제 겨울서부터 올 봄까지는 눈이 거의 안 쌓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도 않고 또 눈도 안 쌓여 있고 거기다 이번에 이제 그 양간지부까지 넘어간 바람 자체가 또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고온에다 건조한 바람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아주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